예, 세 가지 서브젝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견 전부 다 주셨는데요.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다가 써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성심껏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직까지 특별한 질문은 없어 보이시는데요. 아, 경희 선생님께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오스테오토미 하고 나서 특히 이제 라테랄 클로징 웨지 오스테오토미, 메디알 이제 오픈 웨지 오스테오토미는 요새 경험들이 많으니까 메디알 렉시티가 문제가 된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라테랄 클로징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고 지금 이론적으로는 라테랄 렉시티라 그러는데 뭐 샤프트에서 피블라 샤프트에서 커팅을 하는 경우에는 인스타빌리티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프록시말 티비오 피블라 조인트를 세퍼레이션 하는 경우일 텐데 그게 어떠한 결국 렉스 하면은 메디알 릴리즈로 따라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닌지 그게 컨스트레인드 프로세스를 써야 되는 정도였는지 그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사실 크로즈 웨지 오스토토면은 그렇게 경험 많이 없습니다. 제 경험에 한 두세 명 정도 있어 생각나는 제가 찾아보니 두 개가 나왔는데 다 PS 타입으로 하였는데 사실 예, 하이 피블라 되죠. 결국은 프록시멀 티비아 피블라 릴리즈하게 되면은 그래서 리가멘트 자체는 사실 줄어들진 않죠. 예. 길이 변화는 없고 본이 내려가는 개념이고 미디어 오퍼나 좀 개념이 다르지. 그거는 좀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걸 크로즈 웨지 오스토토미 하고 난 뒤에 토탈리로는 생각보다는 VVC나 이런 게 좀 필요 없는 경우가 사실 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디펙트 TBR 사이드 라테랄 쪽에 디펙트만 채워지면은 괜찮은 문제가 없고 만약에 이제 저쪽에 피부라 샤프트로 소텀에서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최원철 교수님 질문이 있네요. HTO MCL 릴리즈 또는 트랜섹션 후 리페어를 고려하는 것이 향후 TK 전환 시의 불안정 방지를 위해서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리페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보이는 것 같고 리페어가 굳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경희 선생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네요. 우리가 슈퍼피셜 MCL을 아나토미를 보면은 이 쉽게 말하면 TBR 사이드에 프록시멀 어태치가 있고 디스탈 어태치가 있습니다. 그 프록시멀 어태치는 DBMCL 밑에 약간 밑에 쪽에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는 다이렉트 어태치가 아니고 아나토미에서 책을 잘 보시면 인다이렉트 어태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디스탈을 우리가 사실 커팅 해버리면은 그 길이 다이렉트 인서션 자체는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행히 토탈을 컨버전 할 때 프록시마를 릴리즈 미디얼 사이드 릴리즈 거의 안 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만약에 릴리즈 해야 되는 경우 되면은 개입이 확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VVC는 이런 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이 실제로는 MCL 자체를 리페어를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보면은 패스 밑에 있으니까 패스 밑에 그 제자리 디스탈 디테치 시키다가 제자리 갖다 두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스토토미 때 두고 그 다음에 패스에 많이 릴리즈 했으면은 그거를 그 플레이트 밑으로 수체나다 당겨내면은 대부분 다 컴플리트 릴리즈 리어태치는 안 되지만은 나중에 힐링 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 선생님 의견. 저는 제 의견도 있고요. 경희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메디알 조인트의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디알 오픈 엣지 오세토미를 하는데 메디알 오프닝을 하게 되면 렐러티블리 프락시말 프라그먼트를 위로 쳐올리는 꼴이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게 메디알 조인트 스페이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런 환자들은 또 메디알 사이드가 보통 컨트랙처가 돼 있고 웨이가 어느 정도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릴리즈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메디알 조인트 프레셔가 올라가고 또 서브룩세이션 된 티비아의 리덕션 되는 트랜슬레이션을 또 막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르스 밸구스 스트레스를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릴리즈하는 스트래티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릴리즈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리가멘트 토탈레이서로 리가멘트 밸런싱 하듯이
이 양쪽으로 이분하게 우리가 한쪽으로 텐션이 강하지 않게 가는 정도의 릴리즈는 돼야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말씀이 릴리즈를 하지니 말자는 의견은 아니실 것 같은데 릴리즈한테 디스탈을 완전히 트랜스버스 MCL을 커팅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다시 리어테치도 어차피 그게 디스탈 엔드 포션은 위로 올라가지 당연히 오픈 웨치하면 네. 보안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게 제자리 붙으면은 갭 사이 위에 놓여져 있으면 거기 나중에 힐링할 찬스는 있다 이거죠. 어느 정도는 디스탈 포션. 결국은 그럼 HTO 때 메디알 컬라테랄 리가멘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그건 바이오메카니컬리 메디알 오픈일 때에 MCL을 릴리즈하지 않으면 메디알의 프레셔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메디알 오픈은 당연히 MCL을 릴리즈를 해야 될 메디알을 렉시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용석 선생님은 스테빌리티를 보면서 릴리즈를 하신다? 네, 어디에서? 네. 어떻게? 미드 포션에서 저는 처음에 콥스 같은 걸 MCL 엔테리 포션을 보통 저는 포스로메디얼 코텍스가 익스포저 되는 걸 되게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익스포저 하고요. 그다음에 프락시말고 디스털로 콥스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면서 벨구스 스트레스를 매뉴얼로 이렇게 줘가면서 제가 원하는 코렉션 앵글까지 갈 수 있겠다 싶은 정도까지 서브젝티브하지만 뭐 그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이걸 쳐내거나 자르거나 이거 처음부터 그렇게 어프로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수 선생님은 MCL 릴리즈를 오소토미 레벨에서 디스탈로는 릴리즈해야죠. 그래야 이게 오소토미가 실행이 되지. 그걸 손 안 대고는 안 되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트랜스버스 커팅해 버리면은 그건 아니다 이게죠. 그러니까 커팅보다는 의미죠. 예. 디스탈을 릴리즈하고 정도를 본다. 되게 아마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커팅보다는 릴리즈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힐링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아주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토탈리 할 때는 익스포저상 딥 MCL이나 그 슈퍼피셜 MCL의 프록시멀 어태치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디섹션이 다이섹션이 되는 경우에 인스테빌리티가 올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컨스트레인드로 갈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발구스 디포미티 때 페모럴 컴포넌트 로테이션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스테리어 기준으로 얼마나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AP엑시스가 좋을 텐데 잘 안 만져지고 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어려울 수 있죠. 또 갭 테크닉 한다는 게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나 라테랄 스트럭처에 컨트랙처가 있을 때 그거를 믿을 수는 없는 문제. 결국은 트랜스 에피콘딜라 엑시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생각할 때 트랜스 에피콘딜라 엑시스에 대해서 너무나들 다들 주의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니 조인트의 모션의 모든 센터는 콜라테랄 리가멘트의 기준, 특히 페모럴 쪽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MCL을 보면 LCL은 조금 다릅니다만 MCL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포션에 붙어 있어요. 그거를 1도, 2도 따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져봐서 트랜스 에피콘딜라 엑시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트랜스 에피콘딜라 엑시스에 맞춰서 모든 밸런스를 가는 게 그게 1도, 2도 따지는 건 아니고 적어도 한 3도까지의 베리에이션까지는 충분히 어셉터블 할 수 있다고 그런 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포스트옵의 모든 니조인트의 모션은 메디알과 라테랄 에피콘다일 특히 MCL과 LCL의 어태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정하시고 아나토미로 그리고 거기서 1, 2도 차이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트랜스에피콘딜라 엑시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답이 되는지 혹시 다른 선생님 부연하실 분? 그러면은 벨구스일 때 사실 요새 프리업 CT를 찍어서 체크를 하진 않습니까? 최충혁 선생님. 그러니까 CT 찍어가지고 1도, 2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안 하고요. 가끔 발구스인 경우에 특히 RA인 경우에는 MRI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테이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AVN 때문에 익스텐트 때문에 거기를 뭐 본 그라프트를 한다기보다 혹시 스템으로 거기에 포션을 넘어가 줘야 되나 하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 또 생각지도 않았던 디펙트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할 수는 있지 로테이션을 체크를 CT를 한다. CT를 한다는 거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 PJI 때 세컨 스테이지 이용석 선생님. 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뭐 답이라기보다 서로
공유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예전에 연수 갔을 때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홀리그레일은 없다고. 이게 없죠. 데피니트한 거 없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사이너스 트랙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게 아무리 핀포인트고 미니멀해도 대라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레포트도 되고 있고 메이저 그래서 사이너스 트랙을 우리가 한 1개월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거를 안티바이오틱 서프레션 하면서 갔다.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안티바이오틱 서프레션을 할 게 아니면 세컨 스테이지 리비전 그러니까 리무벌하고 프로스탈락하고 리임플란테이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너스 트랙이 없는 경우에 어큐톤 크로닉의 경우에만 데라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보통 1개월 저는 1개월 정도 사이너스 트랙이 없는 상황에서 1개월 정도 이렇게 쭉 서오는데 증상이 좋아지고 있으면 데라로 성공할 찬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증상이 아주 나빠지면서 더 연락을 하면 인펙션 그 바이오마커들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데라로 가야 되지 않나 리임플란테이션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범식 선생님 질문한 거 아마 그 다음 말이 이게 생각보다 인펙션 레이트가 낮다고 보고된다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아까 그래서 모디파이드 MSIS 크라이테리아에서 우리 어큐트하고 크로닉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큐트는 한 만 정도, WC 만 정도, 그다음 폴리가 90% 이상일 때. 왜냐하면 우리가 어큐트 스테이지는 어떻게 보면 카인드 오브 인플라마토리 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때는 WC가 3000 이상인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범식 선생님 질문대로 이게 어큐트 크로닉 전부 포함한 인시던스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데브리하고 이리게이션을 할 거냐, 투 스테이지 임플란테이션은 수술의 크기라든가 환자의 데미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경 선생님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사실 저는 고민이 뭐냐면은 에큐트 얼리 인펙션은 3주 내 4주 이내 하는 거는 뭐 데브리아 폴리 체인지 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디시나 힘들지만은 에큐톤 크로닉도 같은 치료 방침을 하거든요. 근데 에큐톤 크로닉 환자 심톰의 히스토리 기준에 대한 기간이 얼마 됐냐, 언제부터 그래 하면은 이게 기간이 애매한 경우 많아요. 환자는 분명히 한 2, 3주 전부터 그랬다 그러는데 이게 이 내용 보면은 좀 더 오래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큐톤 크로닉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간이 이 3, 4주 넘어가 좀 약간 보드라인 되면은 거의 아예 안정적으로 투 스테이지 가능 나지. 그게 오픈 데브리하고 베어링 체인지에서 또 실패하는 거에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헤마토지니어스 인펙션도 가끔 있거든요 보면. 저는 조금 중재하겠습니다. 이쪽도 아닌 것 같고요. 말하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데피니트하게 투 스테이지 임플란테이션 하면 확실하게 날 수 있겠고 그게 깨끗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 스테이지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게 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술이거든요. 오랜 시간을 갖고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리인펙션 레이트가 제로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환자가 이해해 준다면 환자하고 디스커션을 해서 물론 지금 경희 선생님 얘기도 절대적입니다. 그게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면 그게 2주 좀 짧지 않나 한 달 내지 6주까지도 갈 수 있겠다. 물론 그만큼 늘어지면 리스크는 높지만 한번 해볼 수 있겠고 안티바이오틱 서프레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나 SLE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뮤노 서프레션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투 스테이지 하고 나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걱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그냥 안티바이오틱스 이리게이션하고 폴리체인지하고 안티바이오틱 서프레션하고 조금 보시죠 했던 환자들이 의외로 많이 성공적으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도 환자들이 안티바이오틱스 잘 안 먹고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투 스테이지 임플란테이션 골드 스탠다드보다는 환자하고 라포만 형성이 되면 조금 레스 인베이시브로 하고 볼 수도 있겠다. 단
문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드레이닝 사이너스가 있다든가 본 디스트랙션이 있어서 언스테이블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게 데피니지하지 않을 때는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PJ에 대한 인펙션 레이트 얘기가 많은데요. 프로필락틱 안티바이오틱스가 24시간만 권고되고 있고 그래서 권고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심지어 임상 기준이 인펙션 레이트에 변화가 있지는 않으셨는지 현재 항생제를 20시간 권고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여쭤봅니다. 네. 예.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저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분에 동감하고 수술 후 24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TID로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하고 두 번밖에 인젝 못 하는 거죠. 저희도 이거 평가하기 때문에 세파졸린 같은 거 3번 샷 하면 바로 블럭되고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발표 보니까 오히려 이 발표 준비하면서 문헌들 보니까 MRS 캐리어 이런 사람들 약간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7일 이상 쓰는 게 좋다고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 임상에서는 제가 좀 끄림직하고 좀 써야겠다. 특히 인플라메토리 아스라이티스 인플라메토리 타입 때문에 아주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환자들은 토탈리 하고 나서 제가 일부러 빼라고 합니다. 그 대상에서 빼고 안티바이오틱스를 태어날 때까지 쓰게 저는 그렇게 매니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희 선생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저도 뭐 이영석 교수님 이야기가 뭐 비슷합니다. 이 실제로는 술장에 보면 진짜 프로필락틱 안티를만 써도 될 만한 케이스인지 아니면은 이게 좀 들어가 보면 시노비움 좀 지저분한 게 있거든요. 그래도 언더라인 디지즈가 다이베티스 컨트롤 잘 안 된다든지 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더 씁니다. 더 쓰는데 그거는 서전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뭐 진짜 프로필락틱 하는 거는 실제로 그 커렉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현 상황에서는 아니면은 그걸 다른 기준을 좀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해놓고 한 일주일까지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100% 문제 없습니다. 심평원에서 지금 이제 편법으로 심사를 하죠. 그걸 이제 병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2006년, 7년 이때 심평원하고 그때 이제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토탈 인을 하고 나면 인펙션의 4 카디널 사인이 다 노멀일 수도 있으니 인펙션을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어렵다. 그래서 프로필락시스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프로필락시스가 의미가 24시간 이후에는 없다면 클로즈 한 다음에 의미가 없다면 세라피틱이라도 써야 되겠다. 지금 아마 그게 이용석 쌤이 얘기하시는 더 리스키한 환자들은 쓴다. 그게 프로필락틱이 아니라 그건 세라픽이 있다. 이러한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한동안은 제가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감염내과에서 와서 주장을 많이 했었고 다른 일반외과, 신경외과 이쪽에서 뭐 일주일 뭐 이런 제안을 했었을 때 정말 원하시면 그게 좋다면 우리 사회 구조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수술하고 전부 환자들을 감염내과로 리퍼하겠다. 하루만 쓰시라. 인펙션이 되는 거에 대한 거는 서저리의 관계가 아니고 문제가 다른 문제다라는 거를 입증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다. 그런데 그걸 거부했었어요. 감염내과에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은 안 했고 CRP 봐서 뭐 증가한다, 인펙션 사인 있으면 쓴다, 뭐 이러한 조건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절대적인 컨디션을 보고 커렉션을 하시고요. 사실 안티바이오틱스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오래 쓰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환자의 어드버스 이펙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24시간이 100%다. 그 다음에 그 병원의 퍼실리티에 대한 문제도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선생님, 대여의 성공 실패 얘기를 물어보셨는데요. 이범식 선생님이 최근에 인펙션 케이스가 많으신가 봅니다. 질문이 전부 인펙션이네요. 우리가 아주 매시브 인펙션이 있었고 매시브한 데브리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플라메토리 그 역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바이오마커 물론 기본적인 시럼 SR, CRP 같은 건 체크를 하겠지만 바이오마커가 아주 데피니티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환자의 심톰이 좋아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야죠. 대를 했으면 이게 좋아질 거라고 믿고 제 생각에는 2, 3개월까지는 좀 옵저베이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2, 3개월 후에도 레버러토리 CRP가 어퍼 노멀보다 약간 높다. 그렇다고 그걸 실패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좀 더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약간 미심쩍으면 감염내과 컨설팅은 하는데 이게 거기서 꼭 레코멘드하지 않는 상황이면 제가 일부러 롱텀하게 오랄란티를 하고 나서 프리벤션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아마 대여나 PJI 때 투 스테이지 리비전 후에 안티바이오틱스를 얼마나 쓰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혹시 경희 선생님. 이게 실제로 아까도 이용 선생님 말씀 나왔죠. 바이오필름 그 메커니즘 우리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순수 그냥 프로필락틱 안티 쓰는 거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 인펙션 아무리 대부리를 잘해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말썽 부리는 게 시간적으로 보면 보통 4주 정도 돼야 이제 이럽션 데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만약에 했다면은 6주까지는 좀 씁니다. 써야지 그게 어느 정도 뒤에 남은 걸 커버할 수 있지. 그냥 단순히 뭐 1주 써서 되진 않는다고 생각이 돼. 저는 만약에 한다면은 최소한 6주까지는 유지를 좀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터플레이이기 때문에 환자의 그 제너럴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그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게 콜로니제이션을 줄이는 거지 이게 박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스트 이뮨 시스템을 증가시키는 방법 아니면 우리가 안티바이오틱스의 파워를 증가시키는 방법 아니면 역으로 콜로니제이션 숫자를 줄이는 방법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제너럴 컨디션이 좋으면 좀 안 써도 될 것 같고 좀 제너럴 컨디션이 나쁘고 이런 이뮨 시스템이 약하겠다 싶으면 6주 정도 그렇게 쓰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선생님 투 스테이지 리비전 하신 경우에는 또 똑같이 하시나요? 그걸 오래 쓰시나요? 그러니까 대여한 경우 아니고 데브리 이리게이션하고 안티바이오틱 서프레션으로 가신다는 거하고 달리 그러니까 투 스테이지로 하면서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다리로 이제 퍼머넌트 픽세이션 했을 때 포스트 오브 안티바이오틱스의 리임플란테이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임플란테이션도 보통 저희는 일주일 정도 입원 기간밖에 IV 안티바이오틱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쓰고요. 오랄 안티바이오틱스는 역시 처방을 거의 안 하는 편이고 감염내과 컨설팅을 꼭 합니다. 이 사람한테 혹시 뭐 롱텀하게 안티바이오틱 서프레션이 필요할 것 같냐 이런 의견을 보통 구하는 편입니다. 경희 선생님 투 스테이지 리비전 할 때? 저는 보통 한 2주 정도 씁니다. 제가 뭐 대벌이 잘 됐다 생각하고 그냥 하면 만약 이번에 1주 하는 것 같아 1주 쓰고 나머지 일주일은 오랄 더 주든지 해서 보내거든요. 여기서 조금 의견이 갈리시네요. 일주일, 2주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프라이머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티바이오틱스가 인펙션이 컨트롤 됐다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거의 프라이머리에 세파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인펙션에 대한 안티바이오틱스보다는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30분 디스커션을 하신 것 같아요. 거의 질문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아주 좋은 새로운 의견들을 많이 들은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 한 주의 중간이긴 한데요. 좋은 저녁 맞으시고요. 그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세 분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